유럽연합이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에 대한 구제금융을 위해 총 7,500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안정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전달에 비해 0.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 연속 상승세로 오름폭은 9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9% 증가한 43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세수 목표 170조 5천억 원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조교기와 안마기, 휠체어 등 노인용품이 거래되는 실버 산업 시장 규모가 2년 새 2배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동생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전체가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가 한 5% 넘게 급락하면서 시장에 상당한 불안감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느 정도 만회를 하려는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8%, 코스닥이 2% 넘게 상승하면서 시장을 상승 분위기로 점차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여전히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매도, 언제까지 매도를 할지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오늘의 자세한 시황 상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유럽연합이 발벗고 나서면서 유럽발 재정위기는 누그러진 데다가 개인의 반발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지수가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29포인트 오른 1677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4포인트 오르면서 1661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1654 저점을 찍은 후에 꾸준하게 상승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670선은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2,3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장중에 기관이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48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2,90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저가 매수세 유입 효과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2%나 오르면서 11포인트 오른 511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3포인트로 오면서 503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503에서 꾸준하게 상승폭 유지해가면서 지금 현재는 510선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30억 원 정도, 반면에 기관이 54억 원, 외국인이 14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편은 위로전 충격에 급등했었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출발은 10원 내린 1145원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27원 20전 내리면서 1128원 20전에서 20전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종목들입니다. 지난주에 급락장 속에서 많이 밀렸었던 IT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오르면서 80만 원 회복했고요. 포스코는 오늘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 올랐습니다. 신한지주도 2%, KB금융도 4.7%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강보합에 있습니다. LG화학이 1%, LG전자는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3.5% 올랐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2%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급락장 속에서 주가가 많이 내렸었던 금융주들이 오늘은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삼성증권이 2.4% 올랐습니다.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이 4%, 우리투자증권이 6.8%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은행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이 4.7% 올랐습니다. 우리금융이 7%, 기업은행이 3% 올랐습니다. IT 대표주들도 유럽발 악재 속에 2거래일 정도 조정받았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1% 올랐습니다. LG전자가 3.5%, LG디스플레이가 1.5%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성테크위는 6%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건설주들도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줄줄이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는 데 가파른 하락세를 지난주에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건설이 5%, GS건설 9.8% 올랐습니다. 삼성물산이 3%, 현대산업이 7%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미분양 주택
해소 추가 대책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오늘은 수도권 미분양 주택 감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주들도 급등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실적 호조세에 따른 소외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의 기업 공개로 투자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성우하이텍이 7% 올랐습니다. 세종공업이 14%, 에스텍 역시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차트상에 있는 종목들 모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3천억 원 가까운 현물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다새째 매도에 나서고 있네요. 2,300억 원 가까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매도를 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매도 우위에 있고요. 기관 역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가 매수 개인들이 많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더욱 자세한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가입 폭락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초부터는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유럽에서 들려왔던 여러 가지 악재, 이 악재를 다 걷어내려는 그런 소식들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지난주에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패닉 상황을 막기 위한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의 어떤 노력이 어느 정도의 결실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재정위기 문제가 그리스 주변국으로의 어떤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선진국으로까지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좀 그 악재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재정위기 이슈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가 금일 아시아 증시의 어떤 회복력을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연합과 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재정 지원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 등이 시장에서의 어떤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준 주요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지난주 약 2조 2천억 원의 매도를 보였었던 외국인이 오늘도 지수가 반등하는 가운데 주식의 어떤 매도 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현재의 오늘의 어떤 시장의 회복을 어떤 추세적인 반전의 상황보다는 여전히 변동성 구간을 통과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안전자산 선호를 느끼고 있는 외국인은 주식에 대해서 계속 좀 비중을 줄이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지표가 또 있죠. 지표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네요.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에 예정돼 있는데 한 증권 전문가는 한국 증시에 한국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이라든지 대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 우리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 국내 증시의 급락의 가장 큰 트리거가 되었었던 부분이 해외 시장 변수였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가장 큰 관심은 해외 시장 변수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의 완화가 어느 정도 전개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나스닥 및 S&P 500 선물의 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의 어떤 아시아 시장의 회복 모습은 결국 오늘 밤 열리게 될 유럽 그리고 미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 결국 이런 글로벌 선진 시장에서의 어떤 회복 모습은 당장 또 내일 오전 국내 증시에도 선순환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유럽과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회복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대해서 국내 시장 센티먼트가 결정되지 않겠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는 삼성생명 상장이 12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22조 원에 달하는 삼성생명이 상장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IT와 자동차 등 같은 최근 주도주들이 상대적인 시총 비중이 낮아지는 효과를 과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저가 매수로서 만회시켜줄 수 있는지가 또 관심사항이 될 것이라 보여지고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은 어떤 반등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여전히 대형주 집중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수급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2조 원 넘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 역시 그 양으로 따지자면 지난주에 비해서는 훨씬 줄어든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이런 포지션 어떻게 저희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외국인의 매도는 약 2조 2천억 원이었고 이는 역대 6번째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대규모의 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과연 투자자들이 이제 외국인이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질 수가 있겠지만 우선 현재 시장의 레벨이 높은
높아져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우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00조를 넘어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의 규모도 커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외국인이 매도한 수량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나 또 매도 규모의 전체 시가총액 비중으로 놓고 본다라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단기간 나온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의 규모가 크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도 어떤 하나의 주체가 아닌 여러 투자 집단의 모임이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반적인 시장에 가해진 어떤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안전자산을 선호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한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겠지만 결국 중장기 관점의 매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시장 자금에 이탈시킬 가능성 자체는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가 다소 좀 진정되는 과정 또 이것이 좀 안전하다라는 어떤 그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재매입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네,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 일단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남유럽 문제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린다. 뭐 이런 뜻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 단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느 쪽으로 투자 전략을 짜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짜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오늘 아시아 증시의 회복은 다시 말해 위험 자산을 다시 한번 선호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의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열리게 될 유럽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등과 같은 이런 서구권 증시의 어떤 반등의 변화는 심리적 안정을 이끌면서 다시금 내일 아시아 증시, 국내 증시의 영향을 선순환적으로 가져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어떤 단기 반등 국면에는 낙폭과대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이고요. 특정적으로 어떤 업종이 수혜가 크다라는 식으로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낙폭과대 대형주에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 볼 수가 있겠고 또 단기 이익 변수가 양호한 업종 중에는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이 강한 IT와 화학 업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갖는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네, 낙폭과대 대형주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볼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긴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IT라든지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기 상황인데 그래도 각국이 발빠르게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투자 심리는 냉각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조금씩 이제 냉각된 것이 풀려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금액 자체가 너무나 크죠. 5천억에서 최대 7,500억 유럽 달러, 결국 US 달러로 환산하면은 1조 달러 규모고요. 어떻게 자금을 확보하고 어느 국가 어떤 부문에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투자 심리 안정에는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 상황이 안정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지원하는 그 상황을 보면 IMF를 통한 지원도 적극적이었다. 이 점이 특색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한 발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보이던 미국의 간접 지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미국의 우회 지원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거의 전 세계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국채 만기가 5월에 가장 큰 규모로 몰려 있었고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는 이제 6월과 7월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이번 조치로 확산되는 양상이 이제는 좀 진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지금 자금의 규모 면에서 비교한다면 미국이 금융위기 때 펼쳤었던 그 구제금융 규모만큼의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스 지원 금액이 1천억 달러 수준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문제가 되는 국가들의 문제를 모두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규모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 심리가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일단 문제는 해결 국면으로 들어서는 분위기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면 말고도 몇 가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이 그동안에 유로존 부실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보다는 적은 규모다 이렇게 막연하게 접근을 해왔었는데 그 실체를 파악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 이 점을 반증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유로존의 은행들 주가를 보면 이번 위기가 얼만큼 컸었는지 수치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프랑스 은행들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워낙 커가지고 5월 하락폭만큼 추가적으로 더 내리면 2008년 위기 때 주가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 감안하면은 근본 유로존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원안의 구체적인 방안도 결정되지 않은 것 외에 유동성 공급이 신용 위기는 해결되겠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질 그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 위기 때 취한 조치는 유동성 공급과 금리 정책 양 두 가지 정책이었는데요. 유동성이 신용 위기를 해결하고 금리 정책이 경기 회복에 기여했다 이렇게 봤을 때 유로존은 일단 비슷한 규모의 유동성 조치를 취했지만 금리는 더 내릴 수 없는 수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출구 전략이 언제쯤일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비정상적인 조치가 추가돼 버린 우스꽝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이 어떻게 또 민간 경기 회복에 부담을 주게 될지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몇 가지 우려감, 급한 불은 껐지만 몇 가지 우려감은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악재, 어디서 빵빵 터질지 그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증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여기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 상황에서 이런 포지션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모멘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지표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표가 예상치를 뛰어넘으면 뭐 긍정적인 효과가 되겠지만 그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앞으로는 다시 이제 지표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2천억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반등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한번 다시 살펴본다면은 무차별적인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전형적인 반등 장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5월의 하락폭을 봤을 때 종합지수가 5% 내리는 동안에 증권업종이 8% 넘게 내렸고요. 그 이외에 금융업이 거의 8% 가까이 내렸고 전기가스, 기계, 건설, 전기전자 업종이 좀 많이 내렸는데요. 금일 상승폭을 보면 그 내린 업종들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이나 증권, 전기가스, 금융업 이쪽으로 좀 상승 상위 업종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많이 내린 쪽이 많이 오른다. 일단 낙폭과대에 따른 단순 반등 차원의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지수를 본다면 1차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단기 이동평균선 5일선이 위치한 1680포인트까지는 반등, 오늘 지금 거의 다 왔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강세 여부는 말씀하신 대로 향후 외국인 매수세가 재개되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도 2,500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죠. 최근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타 아시아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꼭 한국의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머징 마켓이나 아시아 시장 쪽에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아무래도 이번 불안 요인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00포인트를 넘어서 추가 상승은 좀 의문점을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720마저도 넘는다면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할 필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투자자 파생 상품 쪽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옵션 쪽의 움직임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 껴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가는데요. 풋옵션 매도 금액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 800억 정도 규모에서 오늘도 거의 200억 가까운 금액으로 풋옵션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만기 가까운 시점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풋옵션 매도 상황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제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물 쪽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누적 매도 규모가 아직도 만 계약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옵션 쪽에서 콜옵션도 마찬가지로 소량 매도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지수대가 좀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 강한 반등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무너진 지수대 기존 1720 위에서 형성됐었던 박스권이 좀 하향된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면 희망을 무턱대고 갖기에는 조금 무리한 그런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접근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하여튼 이번 시장에서는 일단 이 반등을 넘긴 다음에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표 쪽이 좀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부터 나오는 지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정됐었던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발표가 늦어지는 그런 모습인가 봅니다. 발표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중국 시장이 하락을 보이다 지금 막 반전을 한 그런 모습인데 오늘 내일 나오는 중국의 주택을 비롯한 물가 지표와 관련한 지표가 나올 경우에 이제 또 추가적인 긴축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감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중국 쪽에서 나오는 경기 지표 확인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오늘 밤에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경기 지표는 특별히 없기 때문에 중반 이후를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오늘 미국 쪽을 볼 때는 미국 쪽에서 지난 주말에도 고용 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유로존 악재가 가려졌었거든요. 유로존 부실의 해소와 더불어서 지난주 지표들의 호전, 오늘 밤 미국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관심이 가는 것은 이러한 지표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가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호재가 나와도 긍정적인 작용을 못하던 그런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 미국 시장 흐름 확인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쪽으로 한번 저희가 관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어디까지 팔까요? 이분 수급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대규모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우리 증시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놨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 어떤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외국인들 여전히 순매도 쪽을 계속해서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간에 우리 증시 남유럽 악재를 딛고 장중 나스닥 선물이 지금 급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투자 심리를 호전으로 이끌면서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종합지수 조정은 이제 펀더멘탈 대비로 해서는 과도하게 조정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향후 나타날 또 다른 악재에 대한 영향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준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쪽으로 회복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수급 동향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2,600억 이상의 순매도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487억의 순매도, 개인 쪽에서는 3,27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 기관들 공이 매도 쪽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137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48억의 순매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239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좀 저희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네, 오늘 외국인들 패턴 상당히 조금 좋습니다. LG전자와 현대중공업, 기아차, GS건설, NC소프트 등으로 이제 그 순매수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향후 지수의 안정적인 흐름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서 순매수 종목들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집하는 그러한 이제 종목들도 나오고요. 매도 종목으로는 그동안 이제 주도주 성격이었던 종목들 비중 축소를 하고 있는 경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의 이익 실현 이런 쪽이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신한지주, SK에너지, LG디스플레이 쪽으로 순매도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울러 기관들 순매수 종목들 전주말 급락분위기 때 금융주들이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점 매수 기회를 지금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으로는 이제 우리금융이라든가 하나금융지주, 하이닉스, 동아지약, 삼성테크윈 쪽으로의 그 순매수 확대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삼성테크윈 강하게 지금 올라붙고 있죠. 그래서 상승폭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매도 종목들 여전히 실적 전망이 안 좋은 종목 그리고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로 지금 매도를 확대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과 제일모직, 한국전력, 효성, 한국타이어 쪽으로 순매도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수 종목인데요. 기아차와 이제 현대 호남석유 그리고 대한항공, 현대산업, LG 등을 동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8%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낙폭에 대한 과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반발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동차 대표주로 우뚝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도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 팀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수급도 완벽하고 모멘텀도 갖추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저번 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대거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전기술, NC소프트, 한국타이어, 삼성테크인, 넥센타이어까지 이렇게 강세의 종목들 그리고 향후 이번 주에 좀 움직임이 좋을 것 같은 종목으로 이제 꼽아봤고요. 특히 이제 그 타이어주요, 해외에서의 그 단가를 갖다 인상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이런 추이가 내일도 연속이 된다라고 한다 이러면 지수하고는 이제 좀 별개로 강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는 생각이고요. NC소프트와 한전기술 계속해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부분을 통틀어서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 어느 한쪽이든 간에 종목을 순매수를 확대를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주 이러한 종목들 관전 포인트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관심,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이 종목군들 중에서 한 종목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NC소프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전기술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타이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NC소프트를 시작으로 이번 주를 맞이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NC소프트 기관의 9일 연속의 그 순매수 흐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외국인들도 오늘 포함해서 이틀 연속 순매수 확대를 좀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당사의 그 모멘텀 게임 관련 대장주 성격이기 때문에 신작이 이제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이제 그 작품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기대 심리와 성장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지수 대비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또한 우호적으로 나왔고요. 향후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 국면에서의 추가적인 모습 이런 부분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17만 3,500원인데요. 17만 원까지 분할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부터 아래쪽으로 분할 매수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죠. 10,000원 정도 빠진 가격, 16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20만 원까지 보겠습니다. 20만 원은 전고점 부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돌파 시도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기관이 9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많은 증권사들이 기관이 관심을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이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NC소프트까지 한번 말씀 들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문자가 지금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 문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850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증시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종목들 저희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랜만에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데요. 자, 시장과 무관하게 최근에 그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덕성이 그 합성 피형 및 합성 수지 제조 판매 업체로서 최근에 그 초전도체 관련해서 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좀 강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초전도체는 그 핵융합 발전에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그 대량 거래를 수반을 하고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이라면 5일선을 지지하는 흐름이라면 그냥 분할 매수로 대응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급등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우주항공 관련 나로호의 그 재발사 기대감으로 AP 시스템이 역시 그 박스권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그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실적이 수반되는 그런 그 테마주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그 시장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고 5일선 부근을 지지하면서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그 대오 AL이죠. 철도 관련주로서 정말 그 강한 종목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역사적 고점 부근에 주가가 위치했다는 것은 현재 시장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시장 상황의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역사적 고점에 주가가 위치했다는 것은 대단히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역시 철도 관련주의 그 대장주로 현재 부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덕성, 대오AL, AP 시스템 저희가 예전에 한 번씩 다 살펴봤던 그런 관심 종목인데 실제로 수익률도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뭐 적게는 20%, 많게는 60%까지 많은 수익을 거뒀던 세 종목인데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저희가 한 종목을 골라서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 대오AL 공략에서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 직전 고점인 3,775원 돌파 여부 중요하죠. 그리고 현재 주가를 세워두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돌파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점에서 현재 가격 3,450원을 매수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물론 다소 조금 밀린다면 더 싼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후퇴할 수 없는 자리죠. 시장도 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늘 저점을 지지하는 보자. 3,300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오늘 저점을 지지하는 보고 현재 그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신고가 나가는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 5,000원 이상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에서 그 철도 관련주의 대장주로서 또 기존의 그 알루미늄 관련 또는 철도 차량 관련해서 계열사와 그 시너지 효과가 있는 만큼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오AL 저희가 다시 한번 노려보는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 공무원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신종익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신 과장님 나오셨을 때랑은 좀 장이 좀 다르네요. 그동안 폭락장에 많이 나오셨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에 좀, 우려가 좀 확산이 좀, 그 시장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미국 시장이 1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시장 흐름은 어떤 악재다라고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데,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일단은 다들 악재만 얘기하시니까, 일단 호재 부분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존 지원책 오늘 거의 대부분 발표한다라고 다 발표됐던 부분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경기 회복의 추세에 대한 부분을 이탈시킬 것이냐, 그렇게 보는 세력들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오래 들으면서 상당히 본격적이었는데, 유로 정권에 의해서 출구 전략이
조금 미국도 올해보다는 내년 쪽으로 조금 가닥이 넘어가는 분위기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국의 출구 전략들이 조금 늦춰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러면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이 올해 가장 핵심 키워드였는데 그 부분이 좀 늦춰진다면 시장은 그다지 압박을 눌릴 만큼의 수준을 안 찌지 않겠느냐. 어차피 유로존은 유로존 안에서 유로화를 지키기 위해서 알아서 본인들이 무언가를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그냥 쉽게 판단하면 시장이 조금 민감한 반응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조정을 1650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유로존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이 아직 가닥이 명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1650 밑으로 가면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PER 9배 수준에 가까워오는 지수대이기 때문에 네. 국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50 밑에서는 싸다. 그러면 우량주 저가 분할 매수하시고 위로 지금 박스권 갇혀 있을 때 1700에 다가오면 실질적으로 조금 더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전략이고 5월과 6월 달에 넘어가면서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 실적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 시기에 조금 더 주식을 들고 가자. 지금은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좀 단기 트레이딩 전략 좀 짧게 방망이를 잡으시고 매매를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래 하단을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국민연금이 조금 자금 집행이 이번에 급락시기에도 집행이 좀 속도가 빨라지는 걸로 봤을 때는 연기금이 주로 매집하고 있는 하락 외국인이 팔고 있는 과 동시에 연기금 관심 종목에 좀 집중하면서 전체적인 우량주는 1650 밑에서 좀 싸게 좀 저가매수 분할매수하고 1700선에 가까이 오면 그 부분을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도하시고 이 박스권 매매를 하시다가 6월에 실적 부분들이 2분기에 분명히 다시 IT 기업들이나 자동차 2분기까지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될 예상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실적 호전 종목군으로 그런 전략을 좀 박스권 전략을 쓰시는 게 단기 이 시장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버틸 수 있는 전략이지 않겠느냐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개괄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이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연기금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한번 가져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컴팩트한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목 상담을 통해서 네, 더 자세히 봐드리면 되겠죠. 첫 번째 종목이 올라왔네요. 이 태웅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86,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이 꽤 있으십니다. 이 태웅에 대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유일하게 뭐 단조회사들이 총 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태용하면 단조회사주, 발전, 플랜트, 조선 할 거 없이 단조업체로서는 가장 1위 업체에 가까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단조회사라든가 플랜트에 대한 해외발 수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쫓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과도하게 뭐 풍력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뭐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주가 수준이 하락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보유는 보유 관점에 놓고 보시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 앞전 저점이었는 63,8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전략을 쓰시는 게 좀 더 유효해 보이고요. 풍력 업체들 중에 8월 달에 그 직영부에서 8월 풍력에 대한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좀 고가권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흘러내려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8만 원대에 사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모멘텀만 쓰면 금방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63,800원 앞저점이 깨지 않으시면 좀 더 보유 전략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또 풍력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굉장히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좀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조금 고가권 95,000원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모멘텀은 8월이나 9월 정도 좀 찾아올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플랜트라든가 이쪽 수지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손실폭이 감내하실 수 있으면 손절단가 63,800원 앞저점을 말씀드렸지만 감내하실 수 있으면 좀 장기 보유도 관점으로 유지하셔도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좀 더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풍력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 보유 관점 지금은 괴로우시더라도 보유 관점에 놓고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장기 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8월이나 9월쯤에는 한번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풍력 바람을 더 느끼기 위해서 한번 비중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비중이 40%. 예, 40%니까 좀 높습니다. 근데 8월 달에 다가오면서 이제 7월, 8월에 들어오면서 그 근처에 가서 좀 비중을 늘려보신 분도 단기 스팟으로 늘리셔야 됩니다. 비중 40%도 작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이 섰을 때 단기 짧은 스팟으로 늘리시는 전략은 좀 더 유효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63,8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다. 95,000원 선까지 또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태웅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CJ 인터넷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14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4,200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비중이 50%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방송 늘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인터넷 한번 살펴보죠. 요 틈새 오늘 제가 관심 종목에서 들고 게임주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네. 게임주에 대비해서 시장 NC소프트라든가 네오이즈 게임즈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단 게임아이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이 좀 실망감에 대한 외국인의 매물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넥슨한테 일단은 MOU 양해각서를 게임아이가 하면서 실제로 그 CJ 인터넷에 이제 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게임아이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실적 대비해서 싸 보입니다. 싸다라고 PER 6.7배 수준이기 때문에 게임주의 평균 PER 수준이 10배 이상 되는 걸로 판단된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장기 좀 주춤한다면 주가 바닥 수준을 좀 잡지 않겠나라고 싶은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 14,200원 좀 고가권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다 손절가를 이탈한 모습입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 손절가를 이탈하신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그냥 보유 관점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관점으로 보되 조금 더 올라오면 13,000원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비중을 50% 비중 좀 높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13,000원권대 이상에서는 비중 축소해서 한 20% 정도에서 30% 정도만 들고 가시는 전략, 거기에 그 장기 목표가로는 한 15,000원 수준까지 보는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가 수준 좀 단기 수급적인 대한 부분, 그리고 기대 심리가 있었던 부분에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진정되면 주가 수준은 좀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좀 더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믿고 기다리시면 좀 더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상담의 아이콘,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를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자, 13,000원 선에 올라갈 경우에는 비중을 한 20% 정도로 축소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CJ 인터넷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한국전력 한번 살펴볼까요? 3004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15,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이 장기 목표가와 그리고 또 손절가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전력이 지금 31,900원이거든요. 이분께서는 수익이 있으신 상태인데 예. 그래도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전력의 이번 주식 상승은 원전에 대한 수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2010년 1월 그 상반기 1월 달에 가장 강했던 모멘텀의 테마 중에 하나가 원자력 테마죠. 그 중에 핵심 키워드로 한전 KPS와 한전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전력도 거기에 대한 수혜가 컸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경기 방어주 성격이 원전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은 조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KT도 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그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런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조금 더 부채질 아래로 하락하고 있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전력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1,000원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탈가에 대한 부분 이탈해버렸는데 한국전력에 대한 추가적으로 원전의 테마는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라든가 앞으로 신흥국가들에 대한 원전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을 보고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좀 더 어차피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좀 4%대 한전이 4% 이상 급등하면서 좀 더 안정감을 찾아주는 지수대라 보여지기 때문에 3만 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장중 3만 원을 이탈했다 왔는데 다시 3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3만 5천 원 수준까지는 한번
올라오는 수준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35,000원 수준에 오면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고 매도 전략을 좀 쓰시고 종목을 좀 교체해 보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네. 목표가 그리고 또 손절가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만 원 선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유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3만 5천 원 선을 목표가로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전력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증권업종이네요.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57,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래에셋 증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 실생활에 가장 좀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주식 투자에 많이 활용하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미래에셋 증권 지금 펀드 환매가 가장 이슈화되고 있고 1,700 이상에서는 펀드 환매가 뭐 러시 수준으로 나온다. 뭐 언론 매체에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중에 미래에셋 증권이 펀드에 대한 부분은 1등 회사다라고 봐야죠. 증권회사 업종에서. 그렇다면 펀드가 빠져나간다면 수익성이 악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연결고리로 생각만 하시면 미래에셋 증권에 대한 부분은 그냥 쉽게 이 주식은 조금 당분간 어렵겠구나 라는 부분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57,000원대 거의 그래 주가 수준은 바닥권대 사셨는데 이번 폭락장에 다시 한번 레벨 다운되면서 시장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에 미래에셋 증권업종은 내년에 돼야지 어떤 그 전체적인 증권업종의 모멘텀, 수익 모멘텀이 찾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좀 어려운 구간이 지나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면 54,000원 수준에서 55,000원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손절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차피 하방에서 계속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지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가가 이탈한 양상이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분은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은 주가 수준의 수급과 어떤 단기 증시의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기술적 반등이 좀 일어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매도하시는 전략을 좀 이끌어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 증권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는데 제가 조금 전에 CJ 인터넷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해 드렸죠. 7795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었는데 방금 또 문자가 왔네요. 좋은 정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 방금 비중을 또 축소하셨다고 하네요. 일단은 뭐 CJ 인터넷 일단은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수익을 좀 내시는 방향으로 쭉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CJ 인터넷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또 미래에셋 증권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STX 조선해양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3210님께서 올려주셨고요. 1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비중이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STX 조선해양은 또 어떻게 보는 길로? 15,000원 제 개인적으로 조선업종의 STX 조선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다른 조선업종보다는 수익성이 좀 양호한 편인데요. 조선 업황 자체가 올해에 대한 2010년이 거의 마지막 수준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워낙 그 2007년, 2006년, 2005년 발주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발주한다고 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신조선가가 올라가는데 이쪽 업황에 대한 부분은 다들 캐시천을 제시하는 부분이 많고 대략 단기 모멘텀으로 많이 좀 접근을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전문가들이 많으실 겁니다. 조선업종 올해 2010년이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마지막 피크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한 2, 3년 정도 좀 어렵지 않겠나 싶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금 매도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14,000원의 단기 기술적 반등, 단기 상승의 기술적 반등이 좀 더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14,000원에서 13,500원 수준으로 오면 좀 종목을 업황이 좋아지는 업종, IT나 자동차 이런 그리고 좀 후발로 쫓아오고 있는 화학, 철강 이런 업종 쪽으로 좀 이동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 좀 단기 모멘텀이 나타날수록 14,000원 접근하면 좀 더 매도 전략을 적극적으로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000원에 대한 부분이 이탈하는 손절가로 좀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책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한국타이어입니다. 저희가 수급 상황 한번 살펴봤을 때 이 모멘텀도 갖추고 수급도 갖춘 종목으로 한 종목을 꼽자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선택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수급과 모멘텀이 상당히 괜찮은 종목으로 꼽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한국타이어가 매수 가격이 23,45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한국 타이어는 또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주가 수준 지금 23,450원. 요 최근에 주가가 가장 좋은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네. 기관 매수에 외국인 매수에 기관이 또 공격적으로 사들어온 모습이고 타이어 업종이 그리고 올해 또 해외 시장에서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한국 타이어, 넥슨 타이어 뭐 자동차 업종의 성장세와 같이 발맞추고 있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 그동안 좀 1차 상승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박스권을 좀 오래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25,000원, 25,950원이 전 고점인데 이 고가 수준을 26,000원에 안착을 한다면 28,000원에서 3만원까지 좀 끌고 가시는 전략, 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좀 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주가가 빠질 때 빠지지 않는 종목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라고 제가 한 3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타이어 굉장히 좋은 종목 가지고 계시다고 보여지고요. 좀 긍정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8,000원, 좀 장기적으로는 3만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22,900원 근처에 있는 21이동 평균선이 있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21이동 평균선이 그 부분을 하회하지 21이동 평균선이 하회하지 않으면 좀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도 기분이 아주 뿌듯합니다. 25,000원에서 3만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손절 가격도 정확히 말씀해 주셨죠. 22,9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유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타이어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한번 관심 종목을 살펴보는 게 좋겠죠. 예, 조금 전에 저희가 CJ 인터넷 살펴보면서 게임주에 대해서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셨거든요. 게임주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게임빌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지금 개인적으로 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냥 게임빌에 대한 자체도 좋지만 게임주는 원료 가격이라든가 실질적인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환율이라든가 원료 가격에 대한 인상 거기에 대한 부분 수익성이 악화 부분이라든가 EPS가 좀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좀 벗어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게임빌은 모바일 환경이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큰 수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스마트폰에 대한 수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프로야구 2010이나 등 주력 게임 등의 국내 게임 시장에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애플 앱스토어를 7개 내고 안드로이드 마켓을 2개 내면서 그쪽 오픈 마켓 신규 매출도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 성장 스토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혹시 모르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 젊은 세대들은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대한 확대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요새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안 하는 젊은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게임을 개인적으로 안 하지만. 근데 게임에 대한 부분이 하고 있는, 다 앉아서 게임하고 있는데, 휴대폰 게임은 상당히 성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폰의 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제 금요일날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약간 오늘 시장이 좋은데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적 반등에 상황이 짙다 보니까 건설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단기 낙폭과대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더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35,700원 수준이면 동시효과에 좀 매수를 해보셔도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4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점 41,800원인데 앞전 고점 근처에 4만원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 종목 또한 22선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33,000원 수준 정도로 이탈하지 않는 이상 좀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주로서 이 게임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의 신종익 과장과 함께 많은 종목, 다양한 종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낙폭을 많이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저희가 잠시 후에 2부에서 이 자세한 상황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낯선 나라에도 가까운 이웃이 있었네요. 마음을 열면 따뜻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포스코. 생활을 바꾸는 누군가의 새로운 생각. 온라인 투자를 바꾸는 뱅키스의 새로운 생각. 주식에서 펀드 투자까지 투자의 이노베이션. 뱅키스 마이 수수료 플랜. 한국투자 뱅키스. 햇살 하나를 머금은 거실엔 예쁜 널 닮은 우리의 공주님. 매일 난 상상해 너와 맞는 여기는 어딜까? 행복이 시작되는 곳. Happy Baby. 혹시 당신의 미래가 아닙니까? 당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범인, 바로 담배. 담배 하루 한 개만 피워도 폐암 위험. 하루 한 갑 이상 피운 사람, 폐암 발병률 16배 이상 증가. 담배를 흡입하는 그 순간부터 헤롤, 벤젠, 납, 수, 일산화탄소 등 수백 가지 유해 성분이 당신의 폐를 공격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바꾸십시오. 피우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00회 무익한 담배를 줄여나갈 수 있는 모닝후. 강한 중독성의 원인인 니코틴이 제로. 타르, 일산화탄소 역시 제로. 페놀,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수은, 납중금속 불검출로 안전성 확인. 금연 스트레스 없이 흡연하듯 자연스럽게 금연을 도와주는 금연 보조제. 700여 명 KBS 탤런트 극회 전국민 금연 캠페인 상품. 국제약품 창립 51주년 기념 파격적 대박 찬스. 이젠 모닝후가 100살까지 건강한 숨을 약속합니다.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조차도 무시할 만큼 그 중독성이 굉장합니다. 니코틴은 마약성 물질로서 중추